고창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전북 부안군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이 발생한 지 닷새 만입니다.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당사자인 최경식 시장이 정치적 의도가 높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중 당적 의혹 등 주민 소환 청구 취지에 대해서도 대부분 반박했습니다. 중국 롱바이 코리아사가 새만금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롱바이 코리아는 준공 이후 모두 800여 명을 채용해 전구체 등 2차 전지 소재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북도 의원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고창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부안군에서 전북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지 닷새 만입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역요원이 농장 주변을 점검합니다. 농장 입구에는 출입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고창군 해리면의 한 한우 농가인데 지난 29일 수의사가 백신 접종을 하던 중 생식기 주변에 병변이 있는 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정밀 검사에 들어갔고 30일 럼피스킨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선 두 번째 확진 농가가 발생한 겁니다. 확진 농가는 소독을 철저히 했다며 전파 원인을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소되지도 안 나갔다고 우리가 안 나오고 여기서만 작업을 하니까 서짐서부터는 일절 움직이도 않은 거지. 전북도는 확진 농가에서 기르던 소 54마리를 매립했습니다. 또 반경 10km 안에 있는 한우 농장 166곳, 한우 7,700여 마리에 소독과 방역 조치하고 백신 우선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럼피스킨병 전파 매개체인 모기와 파리 같은 곤충 방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럼피스킨병 확산은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안 쪽에 이제 쭉 발생해 있잖아요. 모기가 지난번 태풍이나 그때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3주 정도 걸린다며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당사자인 최경식 시장이 주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의도가 높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중 당적 의혹과 독단적 인사단행 등 주민 소환 청구 취지에 대해서도 대부분 반박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 작업이 지난 18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최경식 시장은 30일 남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소환 투표 진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취지인 허위 학력과 논문 표절 등은 사법부의 판단을 이미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중 당적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 당적은 지난 2015년 이전에 탈당 처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시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 소환 투표의 청구 취지에 시민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선거 때 저와 같이 경쟁했던 모 시장 후보 선거 사무실의 핵심 관계자가 주민 소환 투표 대표자로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인 서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최 시장은 이어 재산 신고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보유한 주식의 평가 차익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 소환 절차가 진행될 경우 13억여 원의 예산 지출이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 소환을 준비하는 데만 남원시 예산 3억여 원이 선관위로부터 청구되었고 총 13억여 원의 시민 혈세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시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곳에 쓰여진다는 것은 참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최 시장은 독단적 인사 지적에 대해서는 단체장 고유 권한이라며 개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다만 시의회와 시민, 공무원 노조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화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남원시 전체 유권자의 15%인 남원 시민 1,154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새만금 사회 간접자본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며 국회까지 마라톤 투쟁에 나선 전북도 의원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열었습니다. 임시를 지역구로 둔 박정규 도의원과 여명선 대변인, 김동구, 박용군 의원 등 4명은 30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출근길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박 의원은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새만금 예산을 정상화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롱바이 코리아사가 새만금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30일 중국의 2차 전지 소재 생산 기업인 롱바이 그룹이 설립한 롱바이 코리아와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롱바이 코리아는 이번 협약에 따라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연내 새만금 국가산단 509의 전구체와 황산염 생산 공장을 착공합니다. 롱바이 코리아는 준공 이후 모두 800여 명을 채용해 전구체 등 2차 전지 소재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치인들이 단식에 돌입한다는 뉴스 그동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곡기를 끊는 건지, 단식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뉴스토리에서는 역사 속 사례를 살펴보며 단식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식, 끊을 딴에 먹을식. 말 그대로 먹는 것을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단식하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에선 단식하면 보통 뉴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정치인들의 투쟁이 주로 생각나는데요. 그런데 단식의 역사를 살펴보면 단식이 갖는 의미가 투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가장 세계적으로 알려진 단식은 1981년 아일랜드 단식입니다. 당시 영국군의 철수와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주장하던 아일랜드 공화주의자들이 교도소에 수용되자 자신들을 범죄자가 아닌 전쟁 포로에 준하는 지위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 단식은 영국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성격을 띠었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다 보니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오로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방법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교도소 수감자 23명이 단체로 단식했는데요. 단식을 주도했던 보비 샌즈는 단식 66일 만에 숨졌고 모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역사는 영화 헝거로도 만들어져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단식이 있습니다. 간디는 살면서 무려 17번이나 단식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종교 간 통합을 위해서 했던 단식이 있습니다. 1920년대 인도에서 힌두교도와 무슬림 간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자 간디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21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이 단식은 참회와 자기 반성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지금까지 내 아이의 신념은 힌두 무슬림을 단합시키는 거였는데 그런 나의 어떤 요구나 지도가 하나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속죄한다. 자기 정화,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의 계기로 단식을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단식과는 상당히 다른 유형의 단식의 형태다. 그럼 우리나라 단식 사례를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단식은 투쟁 성격이 짙었습니다. 민주화 이전의 단식은 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1983년 당시 가택연금 상태였던 김 전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보장,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 5개항을 요구하며 23일간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단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정치인들이 해온 단식 투쟁은 이전 단식들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옥중에 있거나 가택연금 상태도 아닌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이 단식할 명분이 옅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미국이 서로 당파주의로 서로 싸우고 있더라도 마지막에 어찌됐든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협상이라는 것을 아직도 미숙한 거예요. 협상하면 야합이다 라고 몰아붙여요. 그럼에 따라 아직도 구시대의 유물인 단식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런 행위가 정치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와 해외의 단식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투쟁 수단도 있습니다. 바로 삭발 문화인데요. 수많은 정치인이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서양 정치권에서 삭발을 하는 문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19년 당시 야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을 하자 영국 BBC는 왜 한국 정치인들은 삭발을 하나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서양의 시각에선 독특한 문화였다는 건데요. 나의 이 머리털을 자름으로써 나의 어떤 생명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거든요. 신체발부 수지분부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아직도 삭발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크게 부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항하거나 혹은 참여하기 위해 인간이 자신의 생존 욕구를 거스르며 음식을 끊는 단식부터 한국의 독특한 정치 행위인 삭발까지 역사에 담긴 그 비장한 면모들을 살펴봤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 선임과 안호영 의원의 헌법소원,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의 정치력이 맞물리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북 국회의원 열성 유지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원택 의원의 정개특위 선임은 전북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북 정치권은 이 의원의 정개특위 선임과 관련해 인구 감소로 국회의원 열석 붕괴를 막고 있는 전북의 현실을 과감없이 전달하고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지방의 기형적인 국회의원 의석수 차이의 문제점을 공론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한병도 도당위원장, 안호영 의원 등 전북 정치권의 정치 역량과 노력에 따라 열성 유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심덥석 고창군수가 민선 8기 기업 유치 추진 상황 설명회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성과 발표를 했습니다. 고창군은 30일 문화의 전당에서 설명회를 열고 1년 동안 삼성전자와 지텍, 에비스푸드 등 3개 기업을 유치해 7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고창 신활력 산업단지 분양률이 45%를 달성했다며 특히 삼성전자 투자의 경우 생산 유발 효과가 3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고창 신활력 산업단지가 긴 잠에서 깨어나 지역 발전에 큰 용트림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공격적인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읍시가 국가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26일 국회 예결위원회 서삼석, 엄태영 위원과 상임위원 등을 만나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가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역전지구대 이전 건립 사업을 비롯해 반려동물 의약품 R&BD 고도화 사업, 미래 방사선 강점기술 고도화 사업 등을 강조했습니다. 부안에서 2023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라울 발데스 코테라 유네스코 국제평생교육기구 부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권 군수는 부안군의 사례를 발표하고
지역 평생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학습관을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